세 번째로 청와대 정무수석이 현재 공석인데요. 이 정무수석 자리가 박근혜 정부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정현, 박준우, 조윤선으로 이어지는 박근혜 정부의 정무수석이 매우 취약했다. 즉 정치적인 역량을 발휘해서 청와대와 여의도, 국회, 특히 여당과의 관계를 갖다 조율하고 때에 따라서는 지휘하는 기능을 해야 될 정무수석, 또 때로는 야당과의 물밑 접촉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정치적으로 비중이 있는 정무수석이 갔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다. 특히 대통령이 여성인 입장에서 정무수석은 대통령이 할 수 없는 부분의 영역까지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지난 YS나 DJ 때는 이원종, 김정길 이런 장관급 정무수석이 있으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했죠. 그러다가 노무현 대통령 때는 정무수석이 한때 폐지되기도 했고요. MB 정권에서도 정무수석에게 큰 역할을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여의도와 거리를 두려고 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입장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당정 간의 당청 간의 협조, 더 나아가서 여야 청와대 간의 물밑 접촉과 협조, 때에 따라서는 강력한 리드, 이런 부분들이 매우 중요한데요. 정무수석들이 의외로 굉장히 약체였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의 이 정무수석이 이제 네 번째인데요. 이 네 번째 정무수석은 정치적 역량을 갖추고 있고 또 여야의 대표들이 함부로 접근하기 어렵고 또 나름대로 이 본인의 캐릭터가 굉장히 강한 이런 어떤 정치인 중에서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과거와 같은 외교관이라든지 여성 정무수석, 특히 초선 의원 이런 어떤 부분들은 이번에는 반드시 지양돼야 된다. 저는 오랜 정치 경험을 가지고 있고 야당과도 대화를 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여당의 지도부에 대해서 밀리지 않는 강력한 근성을 가지고 리더십을 가진 그런 정무수석이 나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보고 추천하라 그러면 금방 완벽한 사람을 추천하겠습니다. 김무성 대세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4.29 재보선 이후에 야권이 분열상을 지금 낳고 있고 분당이 되냐 안 되냐 문재인 물러가라 이러면서 문재인 대표의 7주간의 1위가 지금 무너지고 있죠. 대선 후보 지지율. 그 다음에 여권 같은 경우에는 이완구, 홍준표, 반기문 이런 분들이 성완종 게이트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부분 중에서 지금 김무성 대표의 이 독야청청한 질주가 계속되고 이런 부분들은 대선 후보 지지율 압도적 1위로 실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무성 대망론 또 김무성 대권론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언론 지상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부분은 김무성 대표가 작년 730 재보선에서도 승리했고 또 이번에 4.29 재보선에서도 승리했기 때문에 선거에서 판판을 이기는 여당의 대표로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 또 위기도 있었지만 위기를 잘 극복해왔다. 이런 어떤 긍정적인 평가가 상당히 지배적입니다. 지금 종편에서 잘 나가는 어떤 평론가는 김무성 대표와 포장마차에 가서 소주를 한잔 했다고 그 사진을 올리기도 했더만요. 근데 여기서 과연 김무성 대표가 현재처럼 계속 잘 나갈 수 있을 것이냐, 내년 4월 총선까지 잘 갈 수 있을 것이냐, 내지는 총선에서 공천을 잘 정리해서 넘어갈 수 있을 것이냐, 더 나아가서 이 내년 총선을 잘 치르고 대권 후보로서 당에 정착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의문이 끊이지 않고 있는 중요한 이유는 여당의 대선 후보는 기본적으로 대통령과 척을 지지 않아야 된다라는 오랜 믿음 때문인데요. 김무성 대표는 작년 7월에 당 대표로 당선되고 난 직후 박 대통령이 유럽 외유 중일 때 상하이에 가서 오스트리아식 분권적 개헌을 갖다가 이야기함으로써 큰 무리를 한번 빚은 적이 있죠. 그러다가 청와대 홍보수석이 바로 경고를 하고 나오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 꼬리를 낮췄는데요. 김무성 대표가 아마 대권으로 가는 가장 큰 장애물은 본인에게 있다고 보는데 그것은 개헌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보이는가를 아직 명확하게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내년에 가서 이야기하자라고 그때 미루었는데요. 지금 내년이 되었고 벌써 5개월이 지났는데 개헌에 대해서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더 힘이 빠지기를 기다리는지 모르겠지만은요. 김무성 대표는 굳이 본인이 대통령이 될 자신이 있다면 현재 직선제 대통령으로서 힘을 가진 그런 대통령이 되는 게 낫지, 오스트리아식 분권적 개헌을 해서 형식적인 대통령을 하고 싶어 하는지, 원하는 것이 도대체 총리인지 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본인이 현행 체제 하에서 대통령 출마를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개헌을 해서 바뀐 체제 하에서 총리를 원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이런 불명확성이 김무성 대표의 가장 큰 정치적 장애물이라 보고요.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하지 않는 한은 박근혜 대통령과의 긴장관계도 끊임없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는 김무성 대표는 이번에 그 공무원 연금에 대한 여야 합의, 즉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을 40%로 올린다라는 부분을 포함시켰던 부분, 어쩔 수 없는 여야의 합의고 굉장히 잘된 개혁인 것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것은 굉장히 잘된 계획이 아니라 그냥 한 6년 정도 연장을 시켜서 다시 지금과 같은 이 공무원연금 부채를 갖다가 이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그 지원액이 그대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유지하고자 하는 임시 방편적인 응급 땜박질용 합의라고 보는 것이 정확한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계획이라고 우기는 김무성 대표의 입장에는 과연 여야 합의만 되면 모든 것이 개혁이고 좋은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한 본질적인 의문을 담고 있습니다. 2013년 12월 그 철도 노조가 파업을 해서 국가가 굉장히 흔들릴 때 정부는 원칙적으로 철도 노조를 밀어붙이면서 항복시키기 직전에 김무성 대표가 야권 중진들과 이 철도 노조 파업 철회에 관한 합의를 발표를 했습니다. 상당히 정부로서는 김이 빠지는 행국이었는데요. 그때도 김무성 대표는 그런 합의 정신을 강조를 했습니다. 이번 5.18 기념식에서 김무성 대표는 5.18 기념식에 참석을 해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재창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5.18 기념단체에서 당시 물병을 던진 부분에 대해서 김무성 대표를 방문해서 사과를 했다고 하는데요. 김무성 대표가 틈이 나면 호남을 이야기하고 통합형 행보를 보이는 부분은 저는 굉장히 바람직한 행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리더나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분은 원칙이라는 부분도 무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이라는 곡이 과연 국가의 기념식에서 불려질 만한 그런 어떤 이 가치가 있는 노래냐, 그런 부분에서 이 국가의 공식 기념가로 제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을 가진 곡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 상당수는 아직도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이 그 부분에 거부했던 박성춘 보훈처장을 물러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김무성 대표는 과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은 국가의 정체성에 관한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김무성 대표는 본인의 국가적 정체성, 즉 단기적으로는 특정 지역의 분들의 표를 잃더라도 원칙적으로 국가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보수의 정통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이 본인의 외연적 확장을 위해서 적절하게 그때마다 야권과 합의하고, 그리고 그 합의 정신을 중요하다고 하면서 양보하고 이렇게 갈 것이냐. 즉 김무성 대표가 철도 노조 파업, 공무원 연금 개혁, 그리고 임을 위한 행진곡 재창, 이런 부분에서 보여주는 입장에서 김무성 대표가 과연 한국의 대권 주자로서 완벽한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부분을 김무성 대표의 지지 기반인 새누리당 그리고 보수의 영역에서 분명하게 한번 제대로 보여줘야 된다. 그 본인의 입에 의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